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내 업무는 이미 산더미인데 옆자리 동료가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입에서 no가 나오려다가 결국 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시간도 잃었고 체력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고마워 한마디뿐이에요.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착하긴 한데 임팩트가 좀 부족해. 착한 게 죄가 되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가 다닌다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오후 6시 옆자리 이 대리가 슬쩍 말을 겁니다. 나 이거 보고서 마감인데 데이터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1시간이면 될 것 같아. 당신은 이미 자기 보고서가 반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1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2시간은 야근이 됩니다. 이 대리는 고맙다며 먼저 퇴근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 팀 회식 장소를 아무도 안 잡으려 할 때 손을 드는 사람은 항상 당신입니다. 탕비실 커피가 떨어지면 채우는 사람, 회의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치우는 사람, 이름 없는 허드렛실들이 모두 당신 손으로 모여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팀의 윤활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연말 인사고과 면담 자리에서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좀 더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해요. 눈에 띄는 성과. 당신이 없었다면 팀이 돌아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수많은 기여들은 성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착함은 당연한 것으로 소비되고 결과물만 남는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친절에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배려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착하게 굴까요? 그리고 왜 그 착함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키고 이용당하는 구조로 이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 직장에서 이용당하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엔 분명 고마워했습니다. 와,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이거 김 대리한테 넘겨. 원래 김 대리가 하던 거잖아. 고마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어느새 업무 프로세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는 호의 권리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반복되면 받는 쪽은 그것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선물이었던 것이 두 번째엔 기대가 되고 세 번째엔 당연한 몫이 됩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도와줄 때마다 그 기준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하는 날, 상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도움을 안 준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할 걸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절이 쌓일수록 당신의 거절권은 조용히 박탈됩니다. 오피스 빌런들은 영리합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의 심리 구조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 팀워크가 뭔지 알아? 다 같이 가야지. 내가 안 하면 우리 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거절을 이기심으로, 경계 설정을 배신으로 프레이밍합니다. 이것이 직장 내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내가 예민한 것으로 만들고 착취 구조를 팀을 위한 헌신으로 포장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 언어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로 팀을 아끼고 진짜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빌런들은 바로 그 진심을 무기로 씁니다. 당신의 선함이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잡무를 도맡다 보니 정작 내가 성과를 내야 할 핵심 업무에는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밤새 남의 보고서를 도와줬으니 내 기획안은 허술해집니다. 팀 회식 자리를 잡느라 소비한 2시간이 내 프레젠테이션 준비 시간을 잠식합니다. 그 결과 조직은 당신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기 좋은 도구로
유능함과 만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느 쪽인지 이번 인사고과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를 끊어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걸까요?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걸까요?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불안한 걸까요? 도와줬을 때 돌아오는 고마워라는 말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계속 도와주는 걸까요? 착함과 거절 공포증은 겉으로 똑같이 보입니다. 둘 다 남을 돕고, 둘 다 부탁을 들어주고, 둘 다 미소로 괜찮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착함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거절 공포증은 여유가 없어도 선택의 여지 없이 끌려가는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과잉수능 패턴이라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만 사랑받았거나 갈등 상황에서 늘 자신을 낮춰야 평화가 유지됐던 경험이 쌓이면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패턴이 고착됩니다. 당신이 야근을 자처하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밀려올 죄책감을 감당하기 싫어서라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직장은 따뜻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직장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나뉜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그 선을 지웠습니다. 한 번 선을 넘어주면 그 선은 사라집니다. 두 번 넘어주면 원래 선이 거기였냐는 듯 다들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엔 선을 지키려는 당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원래 해주던 거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의 경계선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의 룰을 지키는 행동이고 나아가 팀 전체가 올바른 R&R 위에서 돌아가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허물수록 조직의 시스템은 당신 한 명의 희생 위에 기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팀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것이 팀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이 파트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은 동료의 야근을 줄여주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갉아먹었습니다. 팀장에게 예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성장 시간을 팔아넘겼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다 정작 인사고과에서는 임팩트 부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홀히 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짜 프로는 냉정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어디에 쓰여야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지 알고 그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친절하되 소모되지 않습니다. 협력하되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론 알겠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그래 해줄게가 나오는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거절의 언어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거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는 것입니다. 싫어서요가 아니라 제 업무 우선순위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관리하는 프로가 됩니다. 상대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전 언어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마감 건이 있어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제 담당 업무 범위 바뀌라서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 보이십니까? 사과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이 없습니다. 미안함을 앞세우는 순간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거절은 짧고 명확할수록 강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하면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고 죄책감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성과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같습니다.
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지속 불가능한 소모입니다. 반면 내 핵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조직 전체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립니다. 당신이 강해질수록 팀도 강해집니다. 건강한 이기주의는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팀워크의 출발점입니다. 만만한 동료 한 명이 모든 걸 떠안는 구조는 팀워크가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챙길 때 비로소 조직은 건강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세요. 그 타이틀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승진도, 연봉도, 진짜 존중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비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딱지일 뿐입니다. 대신 이 타이틀을 가져가세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실력 있는 프로. 그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다만 그 친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자신의 성장을 도운 사람, 진심으로 함께한 동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향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희소할수록 가치 있습니다. 모두에게 뿌려진 친절은 공기가 되지만 선택된 친절은 기억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아껴야 할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